본래 지난 4월 개봉했어야 하는 작품인 블랙 위도우는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바이러스의 여파로 인해 현재 그 개봉이 반년 이상이나 연기되고 있는데요. Before I was an Avenger, I made mistakes. And a lot of enemies. 블랙 위도우는 총 23편에 걸쳐 이어져온 인피니티 사가가 끝나고 새로운 페이지 4의 시작을 알리는 작품인 동시에 아이언맨 2에서 처음으로 MCU에 합류한 블랙 위도우가 무려 10년 만에 처음으로 주연을 맡은 단독 영화란 점에서 더욱 큰 주목을 받고 있었던 작품인 만큼 이러한 개봉 연기 소식은 더욱 안타까운 부분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블랙 위도우의 개봉 연기에 대한 아쉬운 마음을 가득 담아 지난 10년간 블랙 위도우가 MCU에서 활약한 명장면들은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영상을 아주 간단하게 준비해봤으니 영상 재밌게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본래 쉴드의 요원이기 이전에 KGB 소속의 스파이이자 암살자였다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블랙 위도우는 첫 등장부터가 무척 예사롭지 않은 캐릭터였는데요. 아이언맨 2에서 페퍼포츠의 비서로 위장 잠입하여 토니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은 블랙 위도우는 복싱을 배워본 적이 있냐고 묻는 해피에게 배운 적이 있다고 대답했고, 해피가 혹시 줌바 댄스를 배운 건 아니냐고 장난을 치자 그 즉시 자기 몸무게의 좋기 3배는 나갈 듯한 해피를 아주 간단하게 제압하여 첫 등장부터 토니에게 무척 범상치 않은 인상을 남기기도 했었죠. 이후 블랙 위도우는 팔라듐 중독으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던 토니에게 리튬 이산화물을 주입하여 그를 살려내고는 자신이 쉴드 소속의 스파이였다는 사실을 밝혀 천하의 토니 스타크조차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해머 인더스트리에 쳐들어간 해피가 경비원 한 명에 낑낑대는 사이 블랙 위도우는 무려 해당 층의 모든 경비원을 제압하여 블랙 위도우의 전투력이 일반인의 기준에선 이미 넘사벽의 수준을 한참 넘어섰다는 것을 보여준 장면도 해피와 블랙 위도우의 케미가 돋보이는 명장면이 아니었나 싶네요. I got him! 어벤져스 1편에선 러시아 장군에게 붙잡힌 척 태연하게 연기하며 이들의 정보를 캐내는 블랙 위도우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인 장면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전에 보여줬던 블랙 위도우의 모습이 마치 전직 스파이 출신의 실드 요원이라는 순한 맛 같은 느낌이었다면 해당 장면은 마치 KGB 요원이었던 시절의 블랙 위도우가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스파이로서의 면모가 가장 잘 드러난 장면이었기 때문이죠. We need you to come in. Are you kidding? I'm working. This takes precedence. I'm in the middle of an interrogation. This moron is giving me everything. 특히 해당 장면에서 의자에 양손이 묶인 채로 남자 셋을 한 번에 제압하는 장면은 블랙 위도우 특유의 아크로바틱한 액션이 돋보이는 명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에 등장했던 블랙 위도우의 명장면은 단연 캡틴과의 케미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해당 작품에서 USB 안의 정보를 해독하기 위해 스트라이크 팀이 추적을 피해 다니던 둘은 신혼부부 행세를 한다거나 공공장소에서 키스를 하는 등의 다소 진부한 방법으로 스트라이크 팀의 눈을 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게 오히려 평소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던 둘이 전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입술 박치기를 해버리니까 관객들의 입장에선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렇다고 아주 안 어울리는 것도 아닌 것이 어떻게 보면 갑자기 허를 찔려 기억에 남아버린 뭐 그런 명장면이 아니었나 싶네요. Kiss me. What? Public displays of affection make people very uncomfortable. Yes, they do. 앞선 캡틴과의 관계가 비즈니스적인 관계였던 것과는 달리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블랙 위도우가 헐크와 보여준 관계가 찐사랑에 가까웠던 점은 무척 흥미로운 부분이었는데요. 매 전투가 끝날 때마다 블랙 위도우가 헐크를 진정시키고 브루스 배너로 돌려놓는 역할을 맡긴 했을지언정 둘의 러브라인은 다소 밑도 끝도 없는 것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정도로 갑작스러운 전개이기도 했었죠. 해당 작품에서 블랙 위도우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지금은 다른 남자가 필요하다며 브루스 배너에게 키스를 한다거나 가운 차림으로 같이 목욕할 걸 그랬다는 대사를 던지기도 하는 등 대놓고 브루스 배너에게 호감을 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브루스 배너는 자신이 헐크를 통제하지 못할 것이란 불안감 때문인지 블랙 위도우의 마음을 끝내 받아주지 못하게 되면서 둘의 사랑은 블랙 위도우의 짝사랑으로만 끝을 맺게 되었죠. 물론 사카하르 행성에서 검투사가 된 헐크가 브루스 배너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블랙 위도우의 영상 덕분이었다던가, 토르가 블랙 위도우를 따라하자 헐크가 잠시 그 분노를 억제하는 듯한 장면이 등장했던 것을 보면 브루스 배너도 블랙 위도우에게 어느 정도 마음이 있었던 것은 확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둘의 사랑이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건 무척 아쉬운 부분이었던 것 같네요. 또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스칼렛 위치의 환각에 걸렸을 때 등장했던 블랙 위도우의 과거는 그 내용이 블랙 위도우의 단독 작품과도 이어질 정도로 중요한 복선으로 작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작품에서 반드시 눈여겨봐야 할 명장면 중 하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You'll never fail. 캡틴 아메리카 11워에선 소코비아 협정을 사이에 두고 아이언맨과 다른 편으로 갈라선 캡틴이 퀸젯을 타고 떠나는 것을 막지 않고 오히려 같은 진영이었던 블랙팬서를 위도우즈 바이트로 막아서는 순간이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요. 블랙 위도우는 캡틴을 보내주는 순간에도 후회하겠지라며 고민하는 듯한 모습이었지만 I'm gonna regret this. 결국 이러한 선택은 후에 그녀가 썬더볼트 로스 장군에게 오랜 시간 쫓기게 되어 옐레나를 비롯한 과거의 동료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만큼 중요한 포석이 되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해당 장면을 11호 블랙 위도우의 명장면으로 선정했습니다. T'Challa told Ross what you did, so they're coming for you. 마지막으로 알아볼 작품인 어벤져스 엔드게임 속 블랙 위도우의 명장면은 단연 블랙 위도우의 숭고한 희생이 아닐까 싶은데요. 소울스톤을 얻기 위해 보르미르에 도착한 블랙 위도우와 호크아이는 소울스톤을 얻기 위해선 소중한 사람의 영혼을 바쳐야 한다는 레드스컬의 말을 듣게 되고, 이에 호크아이가 자신이 론인이 되어 저지른 일에 대해 언급하며 내가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말하지만 블랙 위도우는 나는 실수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너도 예전에 그랬잖아 라는 말을 끝으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고, 그렇게 호크아이는 소울스톤을 얻을 수 있게 되죠. 해당 장면은 억만장자로서 군중 속의 고독을 느꼈던 아이언맨과는 달리 어린 시절부터 레드룸의 혹독한 트레이닝을 받으며 줄곧 겉과 속이 모두 고독한 인생을 살아야만 했던 블랙 위도우가 삶의 마지막 순간에서조차 아이언맨과는 무척 대조적인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는 부분이었지만, 한편으론 이러한 고독한 죽음은 검은 과부거미에서 그 이름을 따온 블랙 위도우만의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한 명장면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로원이었습니다.